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가입한 글로벌 채권 펀드, 글로벌 채권 시장을 공부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영리한 펀드의 10월 성적표 분석 시간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핌코사의 글로벌 투자 등급이라든가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등등의 ETF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달간 10월 말 기준으로 0.63% 하락했다. 당연히 10월은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죠. 매니저노트 상에서도 미국 지표가 월 초에 좋게 나오면서 경제가 강하면 장기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리며 금리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입장에서는 약세 국면이 형성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었다는 얘기죠. 빨강색이 영리한 채권이고요. 녹색이 핌코사의 글로벌 투자 등급의 환 해지형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해지형. 1,400원, 1,500원, 1,600원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은 요 파랑색 언해지형의 투자 등급 채권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미국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화되고요. 그럼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환차 손이 나는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언해지형보다는 해지형이 나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환 노출형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환 노출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채권 본연의 이자 수익이나 자본 차익 대비 이런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분홍색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코덱스 ETF가 되겠습니다. 수익률 그래프와 최근 운용 성과를 보면 여기 10월 달에 마이너스 0.63인데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아마 색상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섹터별 비중 여기 상위권에 보면 종목 첫 번째 글로벌X 이머징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흥국 채권이 들어있어서 흥미로워서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1등으로 올라온 EMBD 신흥국 채권 ETF입니다. 별 4개짜리인데 미래에셋 펀드인데 미래에셋 자사 계열 해외에 상장,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운용 보수 2배로, 듀얼로, 더블로 받아가는 어떤 기술들은 정말 운용사 탁월하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니까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지금 ETF 상황을 보면 만기 수익률은 대략 5.85%, 듀레이션은 6.6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간 코멘트 상으로는 글로벌 금리 전반의 상승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까지 강화됐었고 오히려 이제 침체, 경기 부분의 우려는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대신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양호한데 금리가 상승하면은 굳이 국채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나와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회사채를 살 겁니다. 그러면 회사채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회사채 금리는 역으로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럼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이인 스프레드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펀드에 이런 마이너스를 일부 상쇄했다. 그러니까 플러스 기여를 했다라는 게 이 세 줄의 의미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멕시코가 특히 채권 중에서 부정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공약을 봐도 나오죠. 관세를 세게 매길 건데 멕시코로 우회하려는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 공장도 있지만 신흥국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굉장히 위험한 중국차 관세 1,000% 등등까지 얘기하는 무시무시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용 계획상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그 향후를 예상해보면 금리의 추가 상승 그리고 커브 스티프닝을 전망하고 있다는데 장단기 금리제가 가팔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 낮출 거니까 단기 금리는 떨어질 것 같고요. 대신 경기가 망하지 않으면 상하지 않으면 장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가 좋아도 그렇고요. 그다음 채권 발행을 늘려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상승 압력이잖아요. 그러면 단기는 낮고 장기가 올라가는 두 개의 차이가 커지면서 가팔라지는 스티프닝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나쁘게 이제 역으로 신흥국의 채권 시장의 불안이 가중하고 불안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면에 이거를 기회로 연말까지 채권을 사 모으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금리는 검정색이 기준금리인데요. 장기적으로 CPI, 물가 상승률을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낮죠. 지금 이 물가 대비 사실은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낮춘다고 해도요. 심지어 안 낮춘다고 해도 이미 물가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물가가 설령 지금 우려하는 대로 반등한다 해도
CPI가 가파르게 오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반등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금리 안 낮추면 되니까 지금 레벨에서 좀 버틸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가질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2000년대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중간에 있었어요. 아마 2007년, 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오르는지 이런 반응 여부를 살펴보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